자, 보겠습니다. 한글 맞춤법 15항과 제18항은 용언이 활용할 때의 표기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제15항은 웃다, 웃고, 웃으니처럼 규칙적으로 활용하는 용언의 표기 원칙을, 제18항은 그따, 그어, 그의처럼 불규칙 활용하는 용언, 즉 웃다, 웃으는 규칙 활용, 그리고 얘는 불규칙으로 활용하는 표기 원칙이래요. 자, 볼게요. 그러면 웃다 같은 경우에는 무슨 활용? 규칙 활용. 그 다음에 그따 같은 경우에는 불규칙 활용. 당연히 규칙 활용 표기의 반영. 그 다음에 불규칙 활용 또 표기의 반영. 볼게요. 동사 웃다와 그따의 활용에서 바로 이 활용 이 부분 얘기하는 거예요. 웃다와 그따의 활용형과 그 표준 발음을 활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요거는 발음대로 발음이 표기에 반영되어 있는 거죠. 그죠? 오케이. 즉 활용 정보를 통해서 활용 양상이 동일한 용언들을 알아볼 수 있다. 활용 양상, 즉 규칙이냐 불규칙이냐 뭐 이런 얘기고요. 예를 들어서 규칙 활용 용언 중 동사 벗다는 벗어, 벗으니, 벗는처럼 활용하므로 웃다의 활용 양상과 동일하고, 불규칙 활용 용언 중 짓다는 지어, 지으니처럼, 즉 시옷 불규칙이잖아요. 그래서 그따와 활용 양상이 동일하대요. 즉 시옷 불규칙 활용입니다. 한편 용언이 활용할 때는 음운 변동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그 결과가 활용형의 표기에 반영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서 자다의 활용 정보는 자, 잔이처럼 제시되는데, 이때 활용형 자는 자다의 어간 자가 어미 아와 결합할 때 동일 모음의 탈락이 일어난다. 동일 모음의 탈락. 그것이 어떻게 된다? 표기에 반영된다. 아까 불규칙 활용, 시옷 불규칙 활용, 그것도 표기에 반영됩니다. 그 다음, 유와는 달리 좋다, 좋아, 좋으니도 활용 정보가 되는데, 이는 음용 변동의 결과 활용의 표기에 반영되지 않는다. 지금 이거 히읗 탈락이라고 하는데, 얘는 표기에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됐죠? 발음대로 안 하고 원형을 밝혀 적는다는 얘기예요. 즉 활용 정보에 나타난 활용 자는 자 같은 경우에는 발음 나는 대로 표기한 거고요. 조와 같은 경우에는 발음 나는 대로 표기하는 것이 아니라 원형을 밝혀 적은 거죠. 이러한 것을 한글 맞춤법의 원리에 따른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35번. 기억과 니은을 모두 만족하는 용어착으로 적절한 것은? 자, 기억은 불규칙 활용이고요. 니은 같은 경우에는 활용 양상이 동일한 용어. 결국은 불규칙 활용 중에서 같은 불규칙 활용이 뭐냐?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규칙 활용, 불규칙 활용 잠깐 정리할게요. 자, 보겠습니다. 규칙 활용. 어간과 어미가 단순히 결합되어 있는, 저 먹다의 고가 붙으면 먹고, 어가 붙으면 먹어. 이런 것들 규칙 활용이고요. 리을 탈락. 어간 리을로 끝나는 용언이 니은, 비읍, 오시가 오면 무조건 리을이 탈락합니다. 이거 100%예요. 그래서 규칙 활용. 의탈락. 어간이 의로 끝났을 때 모음으로 된 어미가 오면은 어간에 있던 의는 무조건 탈락합니다. 됐죠? 이건 다 표기에 반영됩니다. 1, 2, 3번 같은 경우에는. 근데 4번 히읗 탈락. 어간이 히읗으로 끝나는데 뒤에 모음 어미가 와요. 그러면 히읗이 탈락합니다. 근데 표기에는 반영이 안 돼요. 즉 표기하고 발음하고 다르다는 이야기죠. 오케이? 원형을 밝혀 적은 거고요. 그 다음 불규칙 활용 몇 가지가 더 있는데 해당되는 것만 볼게요. 디귿 불규칙. 어간이 디귿으로 끝났을 때 뒤에 모음으로 된 어미가 오면은 디귿이 리을로 됩니다. 물어. 됐지요? 그 다음 비읍 불규칙. 모음 어미 앞에서 어간에 있던 비읍이 오나 우,
변하는 거 비읍 불규칙. 그래서 돕다에 아가 붙으면 도와 해서 비읍이 오로 변했고요. 그 다음 르 불규칙은 어간에 있던 의가 탈락하고요. 리을이 더 생겨요. 그래서 리을라 리을러의 형태가 됩니다. 그래 이런 거를 르 불규칙이라고 해요. 즉 부르다에 어가 붙으면 불러. 이해됐나요? 어간에 있던 의가 탈락하고요. 리을이 하나 더 생겨서 리을라, 리을러, 여기서는 리을러가 되겠죠. 이러한 거, 러 불규칙. 러 불규칙은 몸으로 된 어미가 러로 변하는 거, 러 불규칙. 그래서 푸르다에 어가 붙으면 푸르러, 이런 거를 러 불규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옆에다가 규칙 활용되는 단어들 따로 적어놨어요. 즉 같은 조건인데도 어떤 거는 변하고 어떤 거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불규칙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럼 볼게요. 자, 첫 번째 부르다에 뭐가 붙으면 뭐가 된다. 불러. 무슨 불규칙? 르 불규칙. 어간에 있던 의가 탈락했고요. 리을이 더 생겨서 리을러가 됐습니다. 르 불규칙. 장그다에 아가 붙으면 잠가. 어간에 있던 의가 탈락했죠. 의 탈락. 요거는 규칙. 그 다음 흐르다에 어가 붙으면 흘러. 아까 얘기했죠. 르 불규칙. 그 다음 푸르다에 어가 붙으면 푸르러. 러 불규칙. 따라서 동일하지 않고요. 여기까지는. 그 다음 뒤집다에 어가 붙으면 변하는 게 없어요. 뒤집어. 그대로 다 나타납니다. 이러한 거 규칙. 어간과 어미가 결합했을 때 변화가 없어요. 규칙. 껴입다에 어가 붙으면 껴입어. 이것도 변함없죠. 규칙. 둘 다 규칙 활용. 지금 우리는 동일한 불규칙 활용 용어를 찾는 겁니다. 그 다음 붙잡다에 아가 붙으면 붙잡아. 변함이 없어요. 규칙. 그 다음 정답다에 어가 붙으면 정다워. 비읍이 뭘로 변했다? 워 해서 우로 변했잖아요. 비읍 불규칙. 그 다음 캐묻다에 어가 붙으면 캐물어. 디귿이 리을로 되는 거, 뭐 디귿 불규칙. 그 다음 엿듣다에 어가 붙으면 엿들어 이렇게 되죠. 그래서 결국 같은 불규칙 활용은 뭐다? 5번. 그래서 답이 5번입니다. 자, 36번입니다. A를 바탕으로 보기 A의 밑줄 친 부분이랍니다. 밑줄 친 부분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볼게요. 1번 A. 서 탈락이 나타나고 그 결과가 표기에 반영되었다. 서다에 어가 붙으면 뭐가 됐다?
서가 됐다. 뭐다 이거 동음 탈락. 그래서 표기 반영. 그 다음 이 탈락이 나타나고 이 기본형 다 에 뭐가 붙었다? 어가 붙었다. 그래서 뭐가 된다? 거가 되었다. 뭐다? 탈락. 요거 규칙. 그래서 표기 반영. 그 다음 자, 푼이 기본형 풀다. 뭐가 붙어? 니가 붙었다. 니은, 비읍, 오시가 붙으면 뭐가 된다? 푼이. 뭐다 이건? 리을 탈락. 그죠? 규칙. 표기 반영. 자, 그 다음 교체가 나타나지만, 자, 볼게요. 싸으니. 발음하면, 싸으니. 이렇게 되잖아요. 이건 뭐다? 히읗 탈락. 됐죠? 표기 반영 안 됩니다. 따라서 교체가 나타났다. 이 말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그 다음 5번 교체가 나타나지만 교체 믿는 해고서 믿는 이렇게 되잖아요. 됐나요? 이거 뭐다? 비음아 교체. 따라서 표기에 반영되지 않았죠. 이거 원형을 밝혀줘야 겁니다. 있는 이해됐나요? 그래서 표기에 반영되지 않았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답이 4번. 자, 37번입니다. 학습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한 것. 이거 보게 되면 안긴 문장, 아는 문장, 절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잠깐 보고 갈게요. 자, 보겠습니다. 아는 문장의 종류, 즉 명사절, 절을 안긴 문장이라 그래요. 명사절을 뭐냐면 미음, 기, 것으로 끝나면 명사절, 관형절은 관형사형 어미, 니은, 리을, 는, 던, 관형절 또는 관형사절, 부사절은 이, 개, 아서, 도로. 그 다음 서술절은 절 전체가 서술어 기능 있으면 서술절, 인용절은 고라고로 끝난 절을 인용절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봐주고요. 그 다음 자 보겠습니다. 노래를 부르다. 자, 일단 주어가 생략되어 있어요. 나는 노래를 부르다. 뭐가 붙었다? 기가 붙었다. 그래서 명사절.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아무도 주어 모르다. 뭐가 붙었다? 개. 그래서 부사절. 됐죠? 부사절은 문장 성분이 부사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뒤에 가라는 주격조사가 쓰여가지고 주 역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C에 해당하는 거 가하고 나. 그래서 답은 2번. 됐죠? 그 다음 볼게요. 동생이 오기 전에 동생이 오다 에 붙으면 기 무슨 절 명사절이 뭐를 수식해주고 있다. 전을 수식. 그래서 수식하고 있으니까 관형사절. 됐지요? 그래서 요건 B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 마음씨가 착하다. 그죠? 마음씨가 착하대요. 누가? 동생. 즉 이런 걸 뭐라 부른다? 서술절이라고 한다. 됐죠? 요거는 A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결국 가와 나는 C에 들어가고요. 다는 B에 들어가고 라는 A에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38번입니다. 보기 기억 시옷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볼게요. 학교에서 열린 회의는 끝났니? 장소를 나타내니까 학교에서 보사업. 그 다음, 네, 조금 전에 끝났어요. 수고했어. 학교에서 우리 동아리 활동 지원 예산에 대해 뭐라? 동아리 활동 지원 예산안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주체는 누구? 학교. 그래서 이에서는 뭐다? 단체를 나타내는 주격조사. 얘는 주어입니다. 됐죠? 에서는 문맥에 따라 부사격 조사로도 쓰일 수 있고 주격 조사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자, 후배 지난번에 저희가 선배님과 함께 제안했던 예산안은 수용하기 힘들다고 했어요. 선배, 우리가 제안한 예산안이 그렇게 무리한 건 아니었을 텐데 여기서 우리라는 건 선배와 후배를 다 가리키는 말, 다른 말로 하면 화자와 청자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 후배 1. 그런데 학교에서는 자신의 형편을 감안해달라는 동아리가 한둘이 아니라면서 우리의 제안을 수용하기 쉽지 않다고 했어요. 여기에서 자신은 그 동아리, 뒤에 나오는 그 동아리를 의미하는 거고요. 자, 우리 제안을 수용하기 쉽지 않다고 했어요. 선배, 서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기가 쉽지 않겠구나. 서로라는 것은 바로 누구, 학교, 그 다음에 우리, 다른 말로 하면 동아리, 우리 동아리. 이야기하는 거고요. 고생해서 지도 선생님께 말씀드려 볼게. 네, 그럼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을게요. 여기서 저희는 후배들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답이 될 수 있는 건 몇 번? 5번입니다. 화자가 청자와 자신을 모두 낮추기 위해 쓰는 말이군. 화자만 낮추는 거죠. 청자는 선배니까. 뭐 선배를 후배들이 낮추거나 뭐 이러지는 못해요. 자, 그래서 결국 답은 5번이고요. 자, 39번입니다. 보기를 바탕으로 기억 디귿에 해당하는 단어가 사용된 예로 적절한 것. 자, 기억 볼게요. 신체 부위를 나타내는 중심적 의미는 여기에서 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가 기억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 소리는 그 다음 주변적 의미로 확장. 그래서 얘가 주변적 의미로 확장된 거. 그 다음 소리는 같지만 중심적 의미가 다른 단어, 요거 동음 이어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얘가 디귿에 해당합니다. 자, 그럼 볼게요. 묽은 코가 묻었대요. 얘는 니은이고요. 그 다음 어부가 쳐놓은 어망의 코, 그러면 얘는 디귿의 의미고요. 그 다음 코끼리는 긴 코를 자유자재로, 그러면 요건 기억의 의미고요. 동생이 갑자기 코를 다쳐서, 그러면 뭐다? 요거 기억. 어머니께서는 목도리를 한 코, 그러면 얘는 디귿. 그래서 답은 몇 번? 5번.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